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윈터 특강, 번개 특강 두 번째입니다. 체계도를 또 오늘 또 완성하게 됐어요.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2월 10일 날은 이제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봤었고요. 오늘은 그 체계 한번 살짝 복습하면서 용어 중심으로 전체 볼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험장 가잖아요. 시험장 가면은 사실은 이 용어 관련된 문항수만 제가 매번 세봐도 한 10문제가량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나와도. 그래서 용어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10개 정도는 항상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정확히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꾸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뭐냐면 그거 가지고 되겠니? 자꾸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공법은 패착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알라 그러는 게 패착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부분을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저런 학교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 100분 정도 나오셨네요. 아우, 감사해요. 진짜 뻥 아니에요?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10문제 나오는 용어 파트를 볼 건데, 나중에 언제 활용하시면 좋으냐면요. 모의고사를 3월, 4월, 5월, 6월 봐가면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시즌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 점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학급 레벨의 10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대부분들 용어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 강의한 거 중에 용어만 골라서 보셔야 되는데 몇 번 들어갔다 끄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한 번에 들어주면 4시간에 용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이에요. 사실 원래 이건 제가 4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또 급하게 됐어. 또 어떡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왠지는 어쨌건 그럼 우리가 12월 10일 날 했던 거 앞부분에 초록 색깔 부분, 체계도 부분, 오늘 1월 7일 날 하는 거 용어 파트만 모아서 얘기하는 부분, 두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나눠서 필요할 때 여러분이 진단해서 보세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공부 안 될 때 질문하시면 체계도 수업 들으세요? 아니면 용어만 들으세요? 아마 진단 내가 드릴 겁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짤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잘 나오셨어요.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용어 보기 전에 근데요. 앞 페이지에 우리가 체계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봐봐요. 우리 지나간 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봤죠. 그리고 이 체계도 없는 분들, 체계도 어떻게 받아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 체계도는 내가 찍어서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지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찍은 거야, 이거. 내 돈 내산. 알겠습니까?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에다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 체계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택배비는 본인이 내셔야 돼요. 착불, 그쵸?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물어보지 마시고 원하시면 고객센터에 물어보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질문만 10번 넘게 올라왔어요. 체계도 어디서 구하냐고. 신청하세요. 알았죠? 나중에 또 뭐 행사도 하겠지만 첫 번째 법률이 우리 지나간 첫 주 개강 때 배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이거 배운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요. 까먹기 딱 적당한 시기예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계획이 나면 뭘 기억하자? 규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자. 그냥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자. 그럼 길게 읽어봐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12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규제를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데 계획을 배울 땐 꼭 기억하실 게 뭐라고 했지 내가? 그 계획을 어디 만드는데? 어디 뭐라고요? 진짜
어디 만드는데.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고요.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만든다면 어디 만드는지를 알아야지만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뭐 국가 단위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 수립한다라고 나오면 이건 국가계획. 담당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국장 한마디로. 그리고 광역시설과 관련된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만드는 계획이 뭐다? 이거는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이 뭐가 됐을 때? 정해졌을 때. 이해가 갔습니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시, 관할구역에 대해 만드는 계획은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도시계획. 그쵸? 이런 설명드렸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그 관할구역. 항상 우리 그 말 기억나십니까?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대표도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인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뭐랑 구분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구분되어지게 되고, 기본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어지고,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어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엊그제 한 거라 기억 안 나면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날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좀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잖아. 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을 외우는 게 부동산 공법의 60%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건 있는 건 봐야 되니까 그럼 아래 가운데에 뭘 보자 우리가? 도시관리계 그림 좀 봐봅시다. 바로 밑에. 뭐라고요? 바로 밑에 도시관리계 그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바로 밑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바로 밑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럼 봐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엊그제 했지만 한 번 더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누가?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라 했어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 이라는 것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해서 제가 두고 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을 주지 않겠니?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뭐라고요? 두고 봐. 헌집을 줄 테니 새 집을 줘라. 정비사업이잖아요.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하는 거란 얘기예요. 다만 그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다? 따로 정비법이라는 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법으로 따로 규제할 뿐이다. 절차에 대해서는요. 정비사업은 몇 가지? 3가지. 이따 또 배울 텐데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있어서 3종 세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쵸? 자꾸 1월 달에 2월 달은요. 단어 익숙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3, 4월에 내용이 깊어지면 한숨이 안 나와요. 이게 기본이 안 잡혀 있으면 3, 4월에 들어갔을 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그때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도 잘 모르겠으면 이 기초특강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체계를 듣건 용어를 듣건. 그다음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만들어서 신도시 만드는 뭐를 해요? 도시개발사업.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법에 나오더라? 따로 또 도시개발법. 봐, 이런 것도 알잖아. 4번 들으니까. 뭐라고요? 도시개발법 몇 문제? 6문제가 나오는 2번째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 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뭘 만들어요?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어요. 이런 걸 우리 뭐라 부르죠? 기반시설이라 불러요. 오늘 많이 한다. 뭐라고요?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정비 개량하려면 계획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느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돈 더 받으려고 악을 쓰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뺏어올 수 없으면 길이 꼬불탕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는데, 그리고 우리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써요. 봐봐.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어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러면 계획으로 규제해서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뭐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거 정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잘 나와요. 순서 기억해 한 번 더. 오른손 들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거 연상이야. 어떤 분 앉아가지고 뭐 토킹 어바웃 합니까?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봐요. 이해했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또 헷갈려. X.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났으면 사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사업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을 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와야지. 이해가셨죠? 그 정의 항상 단계 봐봐 보시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지문 들어가서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현실이 밝혀집니다. 뭘 틀린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럼 봐요. 이와 같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 뭐라 부르죠? 이거를 도시계획 사업이라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도시계획사업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서 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이 세 사업을 포함해 뭐라 한다 우리가? 이걸 도시계획사업이라 칭하는 거예요. 이 사업만 정리해도 3주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 분량만 3주치예요. 6문제, 6문제, 4문제, 16문제 이것만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도시계획 사업은 정말 빈출 파트입니다. 뭘로 정한다고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그럼 긴장의 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뭘로 규제한다고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누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뭐 하려고? 도시를 관리하려고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 중에 핵심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사업만 규제합니까? 아니면 토지 용도도 규제합니까? 토지의 용도도 규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봐봐요.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용도 지역을 정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정규 수업 때 용도적 정리할 텐데, 용도적 4가지,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도관농자는 용도적 중복이 안 되고, 그 중에 도시지역은 어떻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으로 분류돼서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건 약간 처절하게, 도관농자는 밝고 경쾌하게. 알겠죠? 한 세트 불러보면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 공록, 도시지역. 알았죠?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면 뭘로 정해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니까. 뭐라고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요거. 지금 요거 보는 거라고. 서울시란 도시의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보고 있는 거라고. 무엇을 규제하는지, 그 중에 도시계획 사업 3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지역 얘기한 거라고. 그런데 용도지역만으로는 행위 제한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한다? 지구를 정한다. 시작.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하는데 그 지구의 종류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어디에?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징그럽게 이제 안 까먹어요. 평생 경복궁 가면 용도지구가 떠올릴 거야 아마.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진짜로 그래요. 어떤 분이 엊그제도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선생님 저 용도지구에 왔어요. 뭔 소리야? 하더니 경복궁에 갔다는 얘기야 본인이 지금. 그렇죠?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용도지구 때문에. 용도지구는 뭘로 정해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요.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알았죠? 외워보면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자꾸 입을 열어야 돼. 빨리 해봐.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취재진의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 방화지구, 방제지구예요. 총 9가지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 그럼 지역과 지구는 중복돼야 안 돼요? 또 그러면 된다니까. 지역만 중복 안 되는 거라니까. 알았지요? 그 얘기. 하지만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하죠? 구역을 정해요. 그러니까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의 완성이 어려우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용도구역, 2차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용도구역 정할 때는 5가지.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입지규제소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인 용도지구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그린벨트라고 많이 얘기하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입지규제소구역입니다. 기억나세요? 제는 개발 제한구역의 제,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도는 도시자원보호구역, 이분 입지규제소구역. 그렇죠. 오버하지 말고 이렇게 제수시도 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하고 지구와 구역을 정하는 것도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정하는 거다.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림이 뭐가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이거 A4지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또 어저께 또 미션 수행했더라고요. 그 우리 밴드 봤더니 또 그래서 올려놨어요. 잘했어.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도가 학교의 길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뭐라 불러?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 불러요. 서울시의 일부인 서초구 일대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동네에다가 어느 정도의 도로 등의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그리고 공원과 학교를 어디다 만들지 서울시라는 동네의 일부의 도시관리 계획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뭐야? 지구단위 계획인 거야. 그러니까 일부 도시관리 계획. 시작. 일부 도시관리 계획이 뭐다?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다. 시작.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그게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뭐다? 앞으로 준비해갈 수 있다. 그 동네만의 특별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뭐하죠? 일반 분양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 공원이 얼마나 많은지, 초품화인지 아닌지. 요즘에 초품화 되게 좋아해요. 표정은 초품화는 또 뭐야?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해갑니까? 초품화 엄마들한테 얼마나 인기인데. 바로 단지 학교가 있는 거니까. 그죠? 요즘은 초품 중, 초품 고까지 있잖아요. 잠실 정말 좋더라. 그렇죠? 집 앞에, 코앞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 바로 옆에 고등학교. 겁나 좋더라고요. 초품화는 많은데 초품 중, 초품고는 많지 않거든.
그쵸? 세 개 다 있단 말이야. 와, 대박이야. 그러니까 비싸지. 그쵸? 언젠가 이사 갈 거야, 내가. 그래서 모시는 바같이 이렇게 내용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왜 또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안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이 뭔지 봤단 말이 그러면요. 그럼 여기서 용어 관련된 파트로 갑니다. 용어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서 뒷장. 일단 용어 페이지 보면요. 봐봐요. 용어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왼쪽을 접어요. 이렇게. 왼쪽을 접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접고 그래서 이렇게 해놔요. 4장. 이렇게. 이거는 전체를 다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한 장만 보이게 하지 말고 4장은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뭐가 좀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려면 그냥 그림책 보지 뭐하러 이거를 봐. 그렇죠? 전체 연결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4장으로 띄워놓으세요. 요거 이제 2교시까지 이거 볼 거예요, 이제. 그럼 봐요.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용어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죠. 여기서 봐봐요. 도시 관리 계획과 관련된 것 중에서 물어봐요. 일부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뭐라 불러요? 지구 단위 계획. 엊그제도 봤던 거죠. 뭡니다. 지구 단위 계획 정의가 나온다면 꼭 기억할게. 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도시 관리 계획. 그러면 일부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을 뭐라 부르겠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부르겠다.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요. 서울시 일부에 뭐다?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요. 서울시 일부에 용도지구를 정해. 그럴 때 거기 뭘 정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정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딱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지구 단위 계획. 알겠습니까? 읽어보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오늘 첫 번째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밑에 용도 지역의 정의는 뭐가 될까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시작.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중복되지 않는다가 한 번 더 포인트.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중복하여 정할 수 있다. 다시 들어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중복해 정할 수 있다. 들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 좀 봐봐, 들고 있잖아. 그쵸? 대국국이 뭔지 알아요?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라고 알아요. 아는데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도시지역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과 중복할 수 있다고 맞는 줄 알아. 이게 어떻게 맞아? 도시지역도 용도지역이고 관리지역도 용도지역이잖아. 중복 안 되지. 그러면 농림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중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도시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무슨 개소리야 이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요. 이번 시험은 개별적인 사실로 문제 푸는 문제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35회는. 34회는 그냥 딱 끊어서 문제가 나왔어요. 연결 문제가 없었거든요. 원래 공법은 그렇게 안 나와요. 요번 되게 쉽게 나온 거야. 34회가. 그래서 이제 35회 때는 법 간의 관계, 단어 간의 개연성, 이거 응용하지 않으면 40점이 안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지 말고 응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잘 초이스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는 거와 응용과 연계를 시키는 거는 제가 탑이에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점을 좀 소문 내주시고요. 어쨌든 개별 사실보다는 연계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뭐예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키워드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용도구역은 뭐라고 했어요? 포인트가 지역, 지구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나.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봐요. 바닥에 이렇게 용도 지역이 있다면 용도 지역만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그 위에 용도 지구를 정하고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근데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해서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게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은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고 서로 중복이 안 되는 거고 그 위에 1차 옵션 지구, 2차 옵션 구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응용 지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를 정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지역의 지구니까. 그럼 뭐가 된다? 녹지지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을 정한다. 되는 거죠. 지역지구는 되니까.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예요. 근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돼요, 안 돼요? 돼요. 지역과 지구니까.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만 중복이 안 되는 거지. 지역 위에 지구, 지역 위에 구역, 지구, 구역,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 지구, 구역 다 됩니다.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지역만 안 되는 거라고. 유치하자면 정말 잘 나와요. 응용할 줄 알아야 되고 12페이지 그림책 봤던 거 종류 있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끼워서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끼워서. 그냥 외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12페이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지 뭔 말인지 아는 거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이거 엊그제 한 거 도로 등의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했던 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죠.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시설이고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한다면 그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한 번 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 중에서 기반시설 종류는 항상 잘 나오는 거라서 꼭 좀 기억하셔라. 그렇죠? 일단 왜 어떻게 했죠?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7종 세트.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7종 세트입니다. 그러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교공, 유공,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앞자만 따지 말고 앞자를 딴 상태에서 써봐봐. 제가 밴드에 하루 한 번 넣었더니 앞자만 땄다가 쳐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거구나. 단어를 써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외우면 못 외워요. 그래서 7가지 기반시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로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교통시설 중에 대표적으로 도로, 철도, 주차장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같은 게 교통시설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간시설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녹지 많이 나와요. 녹지, 광장, 유원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유통공급시설 중 많이 나오는 건 당근 공동구죠. 제가 엊그제 공동구 뭐라 했어요? 도로 밑에다가 둥그런 관을 묻어놓고 전기, 전화, 가스관 등 공동 수용하는 군형이 있다. 그걸 뭐라 그러? 공동구라고 한다, 그거를. 그쵸? 그러면 전봇대 없어지니까 미관 개선되고 도로구조 보존되어지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것만 떠올리시면 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공동구는 뭐예요? 공간시설이다. X. 공동구는 유통 공급시설이다. 들으면서 외우는 거. 그리고 여러분, 외람 땐 말이지만 이 공부 초기에는요, 자습은 별로 공법은 안 맞아요. 공법은 수업 초기에는 수업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 혼자 보면 몰라요. 분명히 수업 들었을 때 이 부분이 웃겼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승리만 나는 거죠. 될 수 있으면은 자꾸 듣고 자꾸 봐야 돼요. 초반에는. 저는 공법은 자습이 가능한 시기는 여름쯤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초시생들은 자습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뭐하라? 자꾸 동영상 봐라. 그렇죠? 남는 거다. 재시생들은 괜찮지만 초시생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됐고요. 그냥 또 하나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등등. 방제는 뭐예요? 재난방지를 위한 거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위생은 뭐라 했죠? 우리가 삶도 그 한인데 생을 마감할 때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뭐냐면 그래서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걸 뭐라 한다? 보건위생시설. 훌륭해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동물마저도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라 그래서 보건위생시설. 뭐랑 비교하려고 내가 말하는 거지? 이거 환경기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도를 보건위생이라고 나오면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하수도에서 생을 마감하지는 않으니까 하수도는 환경기초. 그리고 주의할 게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 그렇죠? 요즘에 제가 기본 라인 쏴주는 게 이거죠. 나머지는 또 반복해 보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만 잘 들어도 외워져요. 물어봐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아니다. 환경기초다. 폐차가 되는데 어떻게 교통이 생겨요? 고통이 생기지. 뭐라고요? 환경적인 고통. 이해갑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기반시설 종류 교공, 유공, 방보안. 시작. 교공, 유공, 방보안입니다.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세요. 그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 그렇게 결정됐다면 그 시설을 뭐다?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계획시설을 시작.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도시계획시설 사업.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다? X. 도시계획시설을. 그리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포함해서 얘를 포함해서 그렇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른다. 얘를 포함해서.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택지개발 사업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공공주택지구 사업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도시계획 사업 종류를 묶어라. 이것도 많이 나와요. 내용에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까 그림책에 12페이지 같은 트라이앵글. 세 가지. 기억나시죠? 그 얘기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과 관련이 없는 개발행위 허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봐봐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가지 있다고요? 계세요?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첫 번째가 여기 정비사업, 그 다음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 이 긴 건데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이 세 가지 뭐라 부른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불러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봐봐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물을 져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물을 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는 무엇은? 개발 행위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됐죠? 하지만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요 A란 자의 개발 행위를 보자면 A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건물 건축이에요. 그럼 당연히 도로 넓히려고 안 할 테고 나무 심으려고도 안 할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불러 우리가 난개발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들어봐요. 따라해 봅시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따로 허가를 받게 하는데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도를 본다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인 거예요. 포인트가 않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 안 받아요. 그럼 잘 들어봐. 다시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물을 져요. 허가 받아야 한다? 아니다.
도시 개발 사업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해요. 허가받아야 한다. 아니에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충분히 계획으로 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허가받을 이유가 없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사업과 달리 별도의 통제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로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고 자기의 개발 이익만 위해서 행동할까 봐.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요. 기운이 좋으세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허가를 받으세요.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면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미 이해하시고요. 또 30분 지났더니 졸려요. 두 팔 들고. 무슨 알람 들고 댕겨요? 30분만 지나면 자고 앉았네. 아유, 봐요. 아유, 목 돌리고. 저 어저께 또 전화 왔어요. 그저께인가. 보이스피싱 전화. 나보고 대출 원리금이 안 빠져나갔대. 농협이야. 내 거래는 농협이거든. 주민번호 누르래. 그래서 내가 눌렀어. 앞자리만. 그리고 다음에, 아니요. 말투도 이상하게 남자인데, 말투가. 그리고 한다는 말이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넣으래. 나보고. 여보세요. 어디세요? 했더니만, 농협, 농협 중앙회래. 나보고. 끊으세요. 비밀번호 몰라요. 그래서, 그러신가요? 끊더라고요. 말투도 어느래. 나 찍혔나 봐. 구해줘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특광, 특시, 특도시군에보다 허가를 받아라. 그럴 때 이 허가를 내주는 경우 아무한테나 뭐하죠? 평등하지 않게 많이 하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평등하게 해줘야 됩니다. 도로나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난개 방지를 위한 어느 정도의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을 우리 뭐라 그래?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장관리 계획. 굳이 말하면요. 성장관리 계획은 왼쪽 끝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뻘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등이 좀 더 빡센데 여기는 뭐다? 덜 빡신 거예요. 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은 정의가 정말 중요한데요. 봐요. 주의할 거 뭐라 했어요?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절대 주의할 건 뭐다? 절대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을 말한다. 이러면 안 돼요. 도시관리 계획이면 왼쪽 위에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그냥 그보다 덜 빡신 성장관리 계획으로 어느 정도의 도로를 만들고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할지 규제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보다 좀 덜 빡신 거예요. 성장관리 계획. 절대 뭐가 아니다?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점. 근데 분명히 말하건데 정의가 나올 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러면 다 속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 점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면 그러면 가장 난개발이 될 것 같이 우려되는 게 뭐라 했어요, 제가?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우려가 된 난개발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수부대원 계획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용도구역이죠?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아니라고. 내가 너무 단호했어요? 뭐라고요? 이거 용도구역 아니에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라고 했잖아요. 그 용도구역은 제수시도 입이다고 계획일은 뭐 얘기하는 거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목적성 구역이에요.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할까봐 별도의 목적성 구역. 그렇죠? 그럼 물어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야죠? 오우, X 맞았어. 훌륭해. 원더풀. 박수 한번 쳐봐. 잘했어. 잘했어. 훌륭해. 뭐라고요? 두 가지는 절대 뭐가 아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일단 여기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겁나 높은 건물이네요. 그렇죠? 근데 100층 건물을 짓는데 꼴랑 도로는 몇 차선? 2차선 왕복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넓히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 지은 여기 왔다 갔다 사람이 댕길 수도 없을 만큼 동네가 복잡해지겠죠.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요, 어디 식당하고 뭘 간에 주차가 용이한가? 이걸 따져봐요. 그게 아니면 안 가요. 안 먹고 말어. 그렇죠? 고생만 하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 너무 도로 설치가 곤란해서 안 되겠다. 높은 건물 못 지니까 조그맣게 짓자. 라고 규제를 가해요. 도로를 못 넓히니까. 이게 뭐예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인식해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떠올려요. 말을 할 때. 자꾸 말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하지만 도시관리 계획 내용은 아니겠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알겠습니까?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게 아니라 만약에 가능했다 해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도로 등 설치가 가능했다면 개발행위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았어. 너 도로 등 설치 가능하니까 너는 개발행위 하게 해줄게. 근데 개발행위 하는데 너 개발행위 함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값과 달리 너 개발행위에서 개발이익을 먹었잖아. 그러면 너 개발행위 대신에 도로가 부족한데 도로 만들 돈이 없어. 그냥 너 개발행위 대신에 돈 좀 내봐.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등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물을 조그맣게 지세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리고 뭐가 되어진다? 그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면 개발행위 허용하되 도로를 딱 돈이 없으니까 돈을 거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지만 두 개가 겹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건물도 조그맣게 짓는데 돈까지 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이해갑니까? 뭐라 했어요? 개기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돼요. 뭐든지 개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렇죠? 강한 자에겐 수구리고. 그렇죠? 지혜롭게 그래야 살죠. 어쨌든 개기면 안 된다. 시작. 개기면 안 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돈 걷어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을 다 설치하는 건가? 가운데 위에? 아니죠. 교공유공 방보안 세분된 거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공록,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대학이에요. 그러면 왜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제외할까요? 돈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얻은 개발이익을 초과해서 돈 내라? 그럼 누가 내겠어요? 내가 먹은 거 다 내기도 싫은데. 이해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중에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돈거도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봐요. 그러면 도공록,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설비인데 말이죠. 요게 문제가 나오면 폐차장이라고 나오면 정말 헷갈려요. 폐만 외우니까. 근데 뭐 좀 물어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필수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폐차장이 필수 기반시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집 동네 주변에 폐차장 다 있어요? 좋은 데 사네? 말이 안 되잖아요. 폐기물 처리 재활용, 분류 작업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니까 필수 생활시설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지 폐차장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에 이거 폐차장 넣으면요 80%가 틀려요. 앞자만 따지 말고 이해를 해.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까? 철도 너무 비싸. GTX A만 4조 원이야. 이해갑니까?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요 도로는 써보라고 했죠. 진입도로 포함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수도하수도 뭐라 했어요? 연결된 거 포함된다고 얘기했어요. 라고요? 수도하수도 연결된 거 포함. 요번에 나온다면 좀 독하게 나올 것 같아요. 좀 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올 만한 부분은 정확하게 깊게 알아줘야 되고, 안 나올 것 같은 건 아예 보지도 말아요. 필요 없어. 그렇죠, 여러분? 한 번 더. 도로는 뭐라고요? 지입도로 포함, 수도하수도 연결된 거 포함이라고 내용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 이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이거는 좀 뭐가 될까요?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들 내용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 엊그제 배운 거라 아마 다 기억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봐요. 그 중에서 이렇게, 그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봐봐요. 도시계획 사업. 종류 좀 얘기해봐요.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었죠.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또 중요한 용어가 따로 정비법에서 언급이 되어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의 용어 정의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용어 정의에서 개발사업은 용어 정의가 없어요.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거 말고 용어가 안 나와요, 여기는요. 그렇죠? 정비사업이 용어 맛집이에요. 뭐라고요? 정비사업이 뭐다? 용어 맛집. 그렇죠? 정비사업의 용어는요, 문제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어가 가장 잘 나오는 법이 정비, 건축, 주택이에요. 그렇죠? 국토계획법은 기본이고 내법. 그리고 이제 개발법은 용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용어가 없어, 법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농지는 뭐 가끔 나오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용어 정의는 개발법 말고는 대부분 용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어 좀 봐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정비사업은요, 원래대로 치면은 2월 달, 다음 달 초나 가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들으면 또 기억에 끈을 붙드는 거죠. 까먹을 만하면 듣는 거니까. 정비법은 몇 문제가 나온다? 우리 6문제가 나오는 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정비사업의 종류.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작.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시작.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세 사업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의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용어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합시다. 주거환경 개선 키워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어떻게 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어떻게 해요? 집단 거주해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 같은 도로 같은 게 극히 열악해요. 극히.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 우리가?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기본 용어가 되어져요.
극히 열악하다,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시작. 극히 열악하다,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그리고 재개발의 포인트는 뭐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큼은 아니지만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이 그냥 봐도 아우 복잡하네. 이런데 차 잘못 끌고 들어가면 출고는 다 했네. 차 막혀서. 그렇죠? 하지만 여기처럼 극히는 아니어도 열악은 하네.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이런 동네 하는 사업이 뭐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재개발은 열악 밀집. 주거환경 사업은 극히 열악 과도 밀집. 그리고 재건축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노후불량한 거예요. 절대 재건축은 단독주택은 재건축이 아니에요. 이 법상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의 소규모 재건축 같은 건 따로 법이 있어요.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다른 법 규제를 받는 거고, 우리 정비법의 재건축은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단지를 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게다가 우리 주변에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 바로 재건축 대표단지들이죠. 그런데 가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정말 양호합니다. 잠실주공 5단지 그 허름한 아파트 옆에 석촌호수며 롯데월드며 모며 얼마나 좋아요, 동네가. 도로 넓고 공원 많고. 근데 당의 공동주택 단지만 노후불량하잖아요. 그럴 때 정비 기반시설은 겁나게 양호하다.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 이런 데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면 재건축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봐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닐까요? 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주거 환경 개선 써있죠. 주거 환경 개선 써있죠. 주거 환경 개선 써있죠. 이건 다 주거 환경 개선이야, 다. 제발 좀 이거 다 끝단어 보고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말한다에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용어 틀리면 맞출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포인트. 한 번 더. 물어보면 얘기해봐. 열악. 재개발. 단어 떠올리라고. 열악. 됐죠? 그러면은, 과도 밀집. 주거환경 개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밀집. 재건축. 그러면 양호. 재건축. 극히 열악. 이 기본이야. 그걸 떠올려야 돼, 먼저. 게다가 두 번째, 세컨드 용어 정의를 보게 되면, 봐봐. 보게 되면 이겁니다. 일단, 주거환경 사업은 1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도 있는데,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1번이 아니어도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것까지도 우리 뭐로 봐주겠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봐줍니다. 정작 여러분이 이걸 내면 틀려요. 이걸 내면. 들어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다. 되게 헷갈려요.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원래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었어요, 원래. 옛날엔 정비 사업이 6개였어. 지금은 편한 줄 알아. 반으로 줄은 거잖아. 옛날에 6개였어. 통폐합된 거야, 이게. 그래서 요것도 다 뭐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의가 되어져요. 두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막상 요거 쉬우니까 이해낼 수도 있단 말이야. 내 말 뜻 이해하죠? 그 얘기들. 아는 것 같은데,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정말 기분이 역 같아요. 그렇죠? 못 맞추면 승질 나고 말이죠. 진짜로.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더 화나고. 그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재개발입니다. 재개발도 세컨드가 있는데요. 봐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도시기능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시키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재개발이에요. 그럼 재개발은 상가 공장이라는 것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재개발이구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뭐다? 재개발이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상가나 공장 관련된 지문들이, 조문들이 보이면 이거는 재개발 관련성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뭐다? 도시기능회복,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재개발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내용들을 이해해 보시면 돼요. 일단 사업의 정의 정도 보신 거고요. 뭐 간단하게 제가 사진 몇 장 맨날 보여드리면 맨날 보던 거지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뭐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 뭐 서울시의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이런 상태죠. 부시고 짓는 거 정비사업이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설명한 바와 같이 뭐죠? 이렇게 저소득 주민분들 모여 사시고 정비 기반에서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 밀집한 동네. 그럼 이런 동네는 도시에 고소득 주민이 살아, 저소득 주민이 살아? 저소득 주민. 그러면 사업할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시행자는 주로 시장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되어요. 내 등 아니고 랜드하우스, 토지주택공단 얘기하는 거죠. 얘들 조합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뭐다? 이와 같이 아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큼은 아니지만 뭐다? 정비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동네에 하는 게 재개발 사업.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재개발 사업. 그죠? 재건축.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부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당해 공동주택을 부시고 다시 짓게 해주는 겁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몰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할 거. 앞으로 개정이 많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뭐 대통령님 그 신년 인사 들었죠? 그리고 작년 연말도 들었고요. 정비사업의 재건축을 많이 완화한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이 말 나오는 공무원이 말하고 있는 그래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안전진단 아예 안 하고 그냥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정비법을 바꿀 모양입니다. 그렇죠. 재건축을 부양한다는 얘기죠. 참 보면요. 이게 악마의 수야. 재건축이라는 게. 어느 정부에서든 간에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재건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안 굴러가면 재건축을 짚혀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짚혀주는 거예요.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진짜 나는요. 제가 저소득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고소득층도 아니지만. 그렇죠? 하지만 저도 외식을 자제해요. 될 수 있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1,000원이면 끝날 거를 나가서 먹으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사 먹던 걸 한 번도 안 사 먹어 이제. 나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든 게 돈이 없어라기보다는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안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심리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앞으로 봐야 되는데요. 어쨌건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부시는 거니까 안전진단을 거친 다음에 뭐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로나 공원 양호한 동네에서 공동주택이 노후불량한 거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진단 거친 다음에 진행하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거 5단지 같은 거. 그렇죠? 쉬었다가 연결합시다. 세수하고 오세요.